주말에 뭐 할까 뭐 볼까 사회 이슈와 문화를 짚어보면서 주목할 만한 콘텐츠 그리고 문화와 트렌드를 짚어보는 시간 금요 컬처 클럽 무비 신바 신보라 북청년 우동준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특별히 청년님께서 영화를 소개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북청년이 아니라 무비 청년인데 무비 청년. 어떤 영화 준비하셨습니까? 드디어 제가 처음 나섭니다. 네, 그러니까요.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4월 1일이 만우절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늘 영화를 소개하시던 무비 신바님과 역할을 바꿔서 오늘은 재밌게 제가 한번 영화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 만우절에 어울리는 거짓말을 테마로 멋진 실화 기반 영화를 골랐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캐치 미 이프 유 캔이라는 영화입니다. 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또 톰 행크스가 주연으로 나왔던 영화 캐치 미 이프 유 캔. 직역하면 뭐 잡을 테면 잡아봐 뭐 이런 느낌인데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했던 영화로도 유명하고 각본이 워낙 좋아서 여러 영화제에서 많이 거론되곤 했었는데 캐치 미 이프 유 캔 모르는 분들도 있으니까 영화 소개부터 좀 시작할까요? 네, 해보겠습니다. 이 영화는 2002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미국에서 처음 개봉을 했습니다. 월드컵 때. 네, 그렇죠? 한국에서는 한 달 정도 뒤에 2003년 1월 24일에 개봉을 했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영화는 실제 있었던 사건에 기반을 한 영화입니다. 그리고 1965년 프랭크 에버그네일 주니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으로 통해서 일어났던 실제 사기극이 이야기의 모태가 되고 뭐 워낙 유명한 영화기도 할 텐데 많은 곳에 거론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재 사기꾼에 관련된 영화 하면 항상 이 영화가 거론이 많이 되었고 그렇죠. 뭐 잘 아실 테지만 간단하게 줄거리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영화는 신출귀몰한 마치 홍길동처럼 한국으로 치면 그런 한 사기꾼의 이야기고 이 프랭크 에버그넬 주니어는 사업가인 아버지와 자상한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영화 속에서 아주 정말 좋은 가정으로 그려지게 되는데 전학을 가게 되고 그리고 지내는 동안 아버지의 사업이 또 어려워지면서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됩니다. 새롭게 적응해야 되는 학교, 또 사랑하던 두 부모님의 이혼, 그리고 너무 많은 것이 변화된 상황에서 이 가족이라고 생각되는 가장 원초적인 집단마저 붕괴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랭크는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을 탈피하고자 가출을 감행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좀 처음 부분을 설명해 주니까 저도 새록새록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집을 나섰던 프랭크가 제일 먼저 했던 게 그 항공사 직원으로 사칭을 한 거죠. 네, 맞아요. 호기롭게 집을 나섰던 프랭크였는데 여전히 그는 미성년자입니다. 본인의 힘으로 세상 속에서 자리를 잡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작은 거짓말들을 시도합니다. 상대적으로 좀 적은 액수의 수표를 위조해서 거짓말을 시도를 하지만 은행에서 번번이 막히고 맙니다. 네, 그때 은행을 나오다가 사람들의 시선과 환호를 받는 파일럿을 만나게 됩니다. 나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 반대의 존재로 파일럿이라는 직업이 눈앞에 딱 나타난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파일럿이라는 직업은 제복으로 이렇게 형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프랭크는 페남 에어라인이라는 항공사의 파일럿이 되고자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전 이제 파일럿이 되기로 했어요 라고 편지도 보냅니다. 보통 근데 우리들은 파일럿이 되고자 하면 공부를 시작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항공과로 진학을 하거나 할 텐데 그렇죠. 프랭크는 이 페남이라는 항공사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고등학교 기자단으로 본인을 속여서 페남 관계자와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요. 그러면서 파일럿의 생태계는 어떤지, 주로 그들이 어떤 비행기를 타는지, 어떤 용어를 쓰는지를 메모를 하고 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공중전화로 전화를 해요. 내가 페남의 부조종사인데 숙소에서 유니폼을 잃어버렸다. 거짓말을 하면서 대여하는 회사에 연결된 곳으로 가서 그 파일럿 제복을 맞추게 됩니다. 그렇게 프랭크가 처음 입는 소속감이 페남의 파일럿 수트가 됩니다. 네. 아무리 거짓말로 파일럿 옷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비행기를 조종할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런데도 프랭크는 거짓말을 들키지 않고 계속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 갑니다. 영화를 볼수록 그의 거짓말은 참 대범하고 좀 대담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떻게 이어가 볼까요? 이게
처음에 항공사 직원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저도 막 긴장이 돼요. 왜냐하면 영화에서도 프랭크가 처음 해보는 큰 거짓말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같이 긴장을 했는데 그때부터는 여유를 갖기 시작을 합니다. 수트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걸 확인을 해요. 그래서 프랭크는 미국에 있는 수표 제도의 허점을 좀 이용을 해서 시차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남깁니다. 한 도시에 찾아갔을 때 분명히 은행에서는 나는 쫓겨났었어요. 왜냐하면 미성년자였고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냉대를 받았던 프랭크가 제복을 입고 나타나니까 자기를 누군지 못 알아보고 오히려 사람들이 반기고 먼저 다가와서 말을 거는 걸 확인을 합니다. 그때부터 프랭크는 항공사 파일럿으로도 살아가다가 의사로도 하버드 의대 수석 졸업한 의사로도 살아가고 변호사로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말이 거짓말로 이어지면서 그가 위조했던 수표의 양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그때부터 본인도 내 삶이 무엇인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고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수년간 거짓말에 잠식되어 버렸던 프랭크가 마지막에는 톰 행크스가 수사관으로 나오는데 네. 너무 순수한 태도로 잡히고 맙니다. 어쨌든 결론은 해피엔딩이에요. 징역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있던 그에게 평생을 쫓았던 FBI 수사관인 행크스가 찾아와서 나와 함께 FBI에서 위조 수폐 사건을 전문으로 해보지 않겠냐. 네. 그러면 일하는 동안 이제 교도소에서 있는 그 형의 기간을 채우는 걸로 협의를 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범인과 수사관으로 수년간 이어졌던 관계가 이제 동료가 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실화예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만큼 영화를 통해서 당시 미국 사회가 좀 어땠는지 또 문화의 단편을 좀 볼 수 있다라는 게 제가 꼭 소개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한 이유였습니다. 네, 신바님은 이 영화 보셨습니까? 네, 영화관에서 봤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어떠셨어요? 네네네. 그때 엄청 조마조마해 하면서 봤었던 기억이 잡힐까봐. 나는데. 그쵸. 왜냐면은 이런 거짓말을 어떻게 미성년이 막 할 수 있지부터 했고, 그리고 일단 이제 그 당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배우가 워낙 또 리즈 시절이었기 때문에. 진짜 잘생겼어요. 네, 엄청 즐겁게 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마무리는 잘생긴 걸로 끝났네요. 저도 계속 감탄했습니다. 너무 잘생겨가지고. 연기도 잘하시고 일단 그렇죠? 좀 씁쓸해졌는데. 자, 영화 내용은 이 정도로 갈무리하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화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사회의 모습 어떤 걸 좀 조명할 수 있을까요? 우선 영화에서 좀 주목했던 거는 네. 왜 주인공인 프랭크에게 거짓말이 필요했을까였어요. 거짓말이 왜 필요했을까? 네, 그는 왜 거짓말을 했을까? 이 거짓말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불편한 행동입니다. 하나의 거짓말을 사실로 만들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아구가 맞게 이렇게 뭔가 틀이 맞게 계속 이렇게 말을 해야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프랭크는 거짓말을 꼭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가출을 했고 가출한 상태에서 그는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돌아갈 곳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네. 왜냐하면 미성년자는 자기의 정직한 언어로 이 세계에서 살아갈 수 없기도 하고 도저히 그들에게 어떤 하나의 존재로서 허락하지 않는 상태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네. 그는 거짓말이라는 방식을 택하게 된 거죠. 미성년자인 프랭크 에버그날 주니어가 자기 이름을 버리고 자기만의 이름으로 서류를 만들 수 있는 파일럿, 자기만의 이름으로 사무실을 낼 수 있는 의사, 변호사, 이렇게 미성년자가 아닌 사회적 정체성을 가진 직업을 가진 새로운 성인의 이름을 본인이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저는 왜 그가 거짓말을 해야만 했을까라는 그 앞의 이야기를 한번 좀 더 보고 싶고, 네. 그리고 이 영화는 보면 볼수록 어떤 사회적인 정체성에 초점을 좀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 정체성이? 네. 영화에서 프랭크가 의사라는 정체성을 본인이 이제 하고 싶다, 내가 의사 되고 싶다라는 거를 생각하고 나서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학습합니다. 이미 사회에서 의사를 바라보고 있는 어떤 시선의 기초에서 의사를 연기하게 돼요. 그리고 파일럿이 되었을 때 이 파일럿이 갖는 사회적 지위와 문화 권력을 확인을 하고 그들이 나에게 주는 맹목적인 기대감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되어서도 아무런 배심원이 없는 아주 작은 재판장, 그리고 심지어 상대편이 없는 그런 재판장에서도 내가 법정들 하면서 봤던 그대로 흥분된 언어로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옵니다. 네. 그래서 프랭크가 보여주는 거짓말은 시작부터 이후의 양상까지 우리 사회가 한 직업을 대하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재현하듯 연기하듯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뭐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지만 감독의 의도가 연출로 좀 담겨 있다라는 부분이군요. 그렇다면 감독의 연출 중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제가 또 재밌게 봤던 건데 네. 그 헨젤과 그레텔이라는 그 동화에서 네. 빵가루를 이렇게 흘리면서 가잖아요. 네네네. 네. 영화에서도 프랭크가 흔적을 남기면서 넘어갑니다. 흔적이 뭐냐면 모든 상품의 라벨지를 다 뜯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지갑에 접어서 보관을 합니다. 뭐 잼, 와인, 음료수 이렇게 모든 상품의 라벨지를 다 뜯으면서 다니는데 네. 마지막에 그 FBI 수사관인 톰 행크스도 라벨지가 뜯어져 있는 와인병을 보고 여기 프랭크가 있다고 판단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좀 해보면 이 라벨지라는 것의 기능이 이 제품의 이름을 부여하고 쓸모를 설명하는 작은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만약 라벨지가 없으면 이 유리병 안에 있는 게 와인인지 주스인지 물인지 우리 겉만 봐서는 모르게 돼요. 그래서 프랭크는 겉만 봐서는 모르게 이걸 만들어 놓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프랭크가 얼마나 조각 나 있는 정체성의 소유자인지 네. 또 이 작은 습관으로 감독이 이 사람이 정체성 수집해 나간다는 걸 보여주고자 했던 게 아닐까 싶었고 또 재밌는 건 이 네. 영화가 아주 크리스마스와 깊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랑. 네, 이 영화도 미국에서 크리스마스에 개봉을 했어요. 네. 성탄절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가족이 만나는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능숙한 거짓말로 만들어냈던 프랭크였는데 가족은 만들어내지 못해요. 끝까지. 오직 가족만이 진실인 공간으로 설정이 되고 또 진실했던 시간이 오직 가족과 함께했던 시간으로 묘사가 됩니다. 프랭크가 그렇게 돈을 모으려고 했던 것도 사업가인 아버지가 망하면서 이혼을 했다는 생각 때문에 돈을 모으고자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네. 봤을 때는. 그래서 이 프랭크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 적극적으로 어떤 자신의 조각난 전체성을 활용하는 인물이 표현이 되는데 이걸 보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도 여전히 이렇게 조각나 있는 정체성으로 존재하는 분들이 많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뭔가를 할 수 없는 미성년자 존재도 많고 또 뭐 적법한 행정적 절차를 아직 획득하지 못해서 일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사회 구성원이 아닌 분들도 많고 예, 그렇게 조각나 있는 분들도 누가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함께 좀 해봤었고요. 이 영화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 크리스마스 가족으로 표현이 되지만 그게 뭐 원가족은만 의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한 사회를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이렇게 이름을 부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좀 이 영화로 고민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만우절을 맞이해서 네,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영화를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잘생겼습니다. 네. 오늘은 뭐 저 기승전 마지막이 다 네. 네, 결은 네. 잘생김이었다. 네. 씁쓸합니다. 네. 이 외모 지상주의에 네. 만연한 모습인 것 세상에. 같습니다. 자, 거짓말 주제로 만나본 영화는 캐치 미 이프 유 캔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능숙한 거짓말로 만들어냈던 프랭크였지만 가족만큼은 만들어내지 못한다. 아무리 돈을 모아도 가족을 살 수 없다. 이 청년의 마지막 말은 거짓말과 반대되는 진실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나간 만우절이지만 이번 주말 캐치 미 이프 유 캔을 보면서 시간 보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책으로 넘어가 보죠. 오늘은 북청년이 아닌 북신바죠. 북신바님은 어떤 책을 준비하셨습니까? 네, 저도 이제 만우절을 맞이하여 네. 거짓말에 관한 책을 한 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책 거짓말들입니다. 오, 굉장히 직관적인 제목인데 네.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9가지의 거짓말에 관한 다양한 짧은 에피소드로 구성된 그래픽 노블, 즉 만화책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드라마 술꾼도시 여자들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시거나 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네. 그 드라마의 원작이었던 웹툰 술꾼도시 처녀들의 작가인 밑강님이 그린 만화고요. 이제 만화로 되어 있어서 좀 술술 읽으시기는 좀 편하고 좋은데 네. 하지만 읽고 나면 약간 여운이 좀 많이 남는 책입니다. 그래서 책 뒤에 보시면 이제 이 책을 소개할 때 사람을 아프게도 하고 살려내기도 하는 다면적이고 아이러니한 거짓말의 형태, 우리들의 이야기를 담은 9편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네. 책을 읽으시다 보면 아마 우리가 일상 속에서 했던 어떤 거짓말들의 경험들이나 혹은 그것과 맞닿아 있거나 혹은 언젠가 들어봤던 뭔가 거짓말에 관한 이야기들이 9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 드라마였죠. 술꾼 도시처녀들의 경우도 현실 속 이야기를 굉장히 잘 풀어냈던 드라마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네. 이 책도 사뭇 궁금해집니다.
이 내용들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네, 에피소드는 이제 가벼운 에피소드부터 좀 마음 한구석에 묵직함을 남기는 에피소드까지 좀 거짓말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소개할 에피소드는 조금 가벼운 에피소드를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좋아요. 먼저 이빨 자국이라는 제목의 에피소드입니다. 아마 어렸을 적에 우리 모두 산타 할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있을 텐데 있죠. 네. 국어 아나운서님이나 청년님이나 어떤 추억이 있으신지. 저는 정말 갖고 싶었던 장난감이 있었어요. 음. 진짜 너무 갖고 싶었어요. 음. 그걸 엄마한테 많이 어필했죠. 근데 크리스마스 날 유치원에 갔더니 산타 할아버지가 그 장난감을 준 거예요. 너무너무 신나고 전 산타 할아버지를 믿었어요. 그래서. 한 근데 몇 알고 살까지? 봤더니 초등학교 입학하고 나서까지 믿었던 것 같은데 아. 알고 봤더니 이제 엄마가 유치원에 그걸 이제 보낸 거죠. 그죠, 전달하고. 네, 전달하고 이제 제일이한테 이걸 이제 주어라. 약간 그 당시에 산타 할아버지는 다 그 기사님 분들이 공장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산타를 믿었습니다. 네, 울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선물을 받기 위해서. 착한 일도 하고. 네, 착한 일도 했죠. 청년님은 청년님은? 어떠신가요? 저도 선물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 크리스마스 아침에 눈을 바로 안 떴던 것 같아요. 왜요? 선물이 없을까 봐? 있을까봐 없을까봐라는 두려움 때문에. 뭐 마음 아프다. 이렇게 한참을 착한 일을 많이 안 해가지고. 네, 제가 착한 일 많이 안 해가지고 그랬다가 어머니가 제 네. 베개 옆에 이렇게 놔둬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눈 살짝 떠서 보이는 그 셀로판지 같은 그 포장지 그렇지, 반짝반짝하는 거 그때 있잖아요. 당시. 네, 그래서 그거를 보고 환호로 일어났던 기억이 얼핏 나네요. 네. 네, 이 에피소드도 이렇게 다 하나쯤은 가지고 그럼요. 있는 네. 산타 할아버지에 대한 추억을 네. 그린 만화인데요. 이제 산타 할아버지가 한 해 동안 착한 일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울지 않은 어린이들에게 이제 선물을 준다고 하다 보니 간절히 이제 산타 할아버지께 막 소원을 빌면서 막 카드를 써놓기도 하고 갖고 싶은 선물을 적어놓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 산타 할아버지가 준 선물이나 카드를 받는데 아시다시피 이것은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하는 일종의 귀여운 거짓말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근데 다만 이제 이 거짓말의 유효 기간이 꽤 짧은 편인데 이제 8세에서 9세 정도면은 이제 금세 들통나기 마련입니다. 아무래도 학교에서 좀 성숙한 그런 친구들이 아직도 산타 할아버지를 믿느냐면서 그렇지. 놀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이제 이런 이야기에서 시작되는 에피소드인데 이 만화의 주인공인 윤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산타 할아버지에 대해서 믿고서 산타 할아버지가 준 선물을 받고 너무 좋아가지고 학교에 가서 마구 자랑을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5학년의 형을 둔 친구가 이제 윤서를 놀리기 시작하죠. 산타 할아버지를 아직도 믿고 있냐면서 애기 같다면서. 그래서 이제 윤서도 다녀오면서 엄마의 거짓말에 속은 것도 분하고 그리고 진짜 산타가 아니라는 것도 충격적이고 무엇보다 이제 친구가 자기 아기 취급을 한 것이 이제 좀 매우 화가 나는데 맞아요. 그때 당시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집에 와서 이 속상함을 엄마한테 막 따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하니 내년에 또 제가 받고 싶은 선물이 있으니 이걸 이야기를 하면은 귀엽다. 이제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네. 결국 윤서는 엄마의 크리스마스 거짓말을 믿는 척하면서 자신도 엄마에게 산타를 믿는 척 거짓말을 하기로 결정을 하는 거짓말을 낳네요. 네, 그런 에피소드인데요. 네. 사실 이제 윤서는 엄마와 둘이 살고 있는 이제 한부모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제 손님이 별로 없다 보니 그해 한 번 이제 산타와 루돌프가 잊지 않고 와주는 어떤 재밌고 좋은 손님이라는 그런 집의 분위기 네. 이런 거를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로 하는데 물론 이 안에 윤서가 거짓말을 하게 된 건 또 다른 이유도 있어서 한번 책으로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처음 거짓말은 좀 귀여웠는데 네. 다음 거짓말들이 좀 궁금해집니다. 어떤 내용들이 또 뒤이어져서 나오나요? 네, 다음 에피소드는 조금 무거운 것을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무거운 거요. 네. 그래서 제목은 A의 거짓말이라는 에피소드인데요. 아마 초등학교 시절에는 다들 허풍쟁이잖아요. 그래서 친구를 놀리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소문을 막 퍼뜨리기도 하고 그리고 뭐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좀 으슥대기도 하고 또 집에 있지 않은 것도 좀 자랑하면서 엄청 부잣집인 것처럼 좀 자랑하기도 하죠. 허세가 있죠. 네, 허세가 좀 심한 허세가 가득한 시절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에피소드는 그 초등학교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제 늘상 거짓말을 워낙 잘하던 친구 A가 이제 다른 친구들 2명에게 떡볶이집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근데 그 이야기가
부모님들이 이제 친척들 모임에 가는 바람에 집이 비어 있었는데 집에 놀러 왔던 친척 오빠 2명이 A에게 몹쓸 짓을 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그 친구들한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너무 어린 나이에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네. 친구들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고 생전 처음으로 듣도 보도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네. 그것이 거짓이다 혹은 참이다라는 뭔가 입증할 방법도 없고 딱히 그 친구한테 어떻게 해줄 말도 없어서 네. 이제 그냥 거짓말이 없겠거니 하고 그냥 듣고 넘기고 맙니다. 근데 이제 어렸기 때문에 이제 알 수 없었고 좀 막연하기만 했던 그런 A의 비밀 같은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는 그 친구가 나보다 좀 키도 크고 좀 조숙한 편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알 수 없었던 그런 차원이 다른 거짓말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더라도 약간 좀 어색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좀 불편한 이야기이기도 하니까 점차 이제 그 친구가 멀어지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네. 그러다가 이제 기억도 점점 흐릿해지고 성인이 되어서 음. 회사에서 점심을 먹다가 우연히 듣게 된 친족 간 성폭력에 관한 뉴스를 보면서 이제 그 친구는 다시 한번 A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A의 이야기를 좀 거짓말로 치부했던 그 시절에 감당할 수 없었던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에피소드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사실 이 에피소드는 책의 마지막에 나오는 또 다른 에피소드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요? 근데 그 다른 에피소드에서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아니라 그 이야기를 했었던 A의 관점에서 A가 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연결 지점들이 조금 무겁지만 꼭 보았으면 좋겠는 내용이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일상 속에서 흔히 이야기하면서 웃고 지나쳤던 거짓말뿐만 아니라 웃지 못할 거짓말들은 물론이고 현실과 맞닿아 있어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거짓말들의 상황을 책을 잘 풀어내고 있군요. 네, 이제 이 작가님이 다루는 소재들이 뭐 예를 들면 술꾼도시 처녀들처럼 30대 여성들의 어떤 솔직한 일과 우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기도 하고 네. 또 다른 책에서는 결혼에 대한 좀 다양한 선택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등 좀 현실을 유머러스하게 보여주면서 날카로움이 좀 빛나는 작품들이 많은데요. 이 책도 마찬가지로 흔히 하고 흔히 듣는 거짓말 뒤편의 이야기들을 날카롭게 하지만 너무 부담스럽거나 너무 좀 무겁게 다루지는 않고 있어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제 위에 소개했던 에피소드 이외에도 직장 내에서 흔히 듣는 거짓말들이 있죠. 이를테면 일을 이렇게 잘하는 사람은 땡땡이밖에 없어. 너만 믿고 일하는 거야. 이 회사에서 믿을 건 너밖에 없지. 밑줄을 지금 그렇군요. 열심히 치시고 있는데 거짓말이었습니까? 진실로 믿었는데. 네. 거짓말이군요. 그런 약간 달콤한 거짓말을 들으면서 일하는 자신의 직장에 갈아 넣을 수밖에 없는 평범한 직장인의 이야기라든지 네. 아니면 선의의 거짓말로 이른바 선한 영향력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라든지 좀 우리가 현실 속이나 일상 속에서 닿을 수 있는 좀 다채로운 거짓말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네, 뭐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라는 네. 속담이 있는데 선의의 거짓말은 사람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악의가 담긴 거짓말은 사람들을 주저앉히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겠죠. 네, 사실 거짓말을 하다 보면 영화 캐치 이프 유캔처럼 다른 거짓말을 또 불러일으키는 연쇄작용을 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리고 또 거짓말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좀 자신을 좀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도 있지만 네. 또 어떤 거짓말은 남을 해하기 위한 거짓말도 있기도 하죠. 그래서 책에서는 이러한 거짓말들을 총망라하면서 그 이면들에 대해서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는 내용 중에는 사실 너무나 익숙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늘상 들어왔다시피 한 그런 거짓말이기도 해서 좀 읽으면서도 알고도 속거나 혹은 그것이 거짓말이구나라고 인지하지도 못한 채 넘어가는 내용들이 많은데 책장을 딱 덮고 나면 다시 그 내용들을 다시 복귀해보면 이게 거짓말이었는데 나도 모르게 이게 너무나 당연스럽게 넘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네. 또한 이것이 사실은 넘어가면 안 되는데 넘어갈 수밖에 없는 어떤 사회나 그런 삶에 대해서 다시 보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한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나 현실이
좋게 이야기하면 거짓말 같은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기도 하죠. 예를 들면 갑자기 어떤 로또에 당첨된다든지 그런 것들도 있지만 거짓말이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싶은 현실이 또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를테면 뭐 지난 이태원 참사라든지 그런 일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이 들었던 것은 개인 간의 뭐 소소하고 좀 귀엽게 웃으며 지나갈 수 있는 하나의 뭐 이벤트 같은 그런 거짓말도 있겠지만 사회 안에서 어떤 피해자나 소수자의 이야기들이 그것이 거짓말이다라고 치부하면서 좀 사회가 인정하는 거짓말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함께 드는데요. 이제 우리가 늘 보면 거짓 없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다라고 많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네. 사실 위에서 말했던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가 않는다면 결국은 사회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고 거짓말을 인정하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사회에는 어떤 죄에 대한 거짓말 관련해서도 단죄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라는 조금 가벼운 생각부터 가벼운 추억부터 조금 여러 가지 고민까지 함께 만들게 하는 책이었습니다. 네, 거짓말이라는 주제로 깊은 대화를 나눈 것 같은데 단순 속이다의 거짓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로 파생되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까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컬처클럽 지나간 만우절이지만 거짓말이라는 주제로 영화는 Catch Me If You Can, 책은 거짓말들, 그리고 북신바 신보라 무비 청년 우동준과 함께했습니다. 좀 어색하네요. 네. 돌아가겠습니다. 다음 주엔 다시 돌아오셔서 북청년으로. 북청년 무비 신바로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